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AMPM 글로벌의 광고 퍼포먼스 본부 3팀의 저는 김지훈 대리, 김상수 대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라이브 주제 뭘까요, 상수 대리님? 오늘의 주제는 로아스 향상을 위한 마케터의 고정 업무가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광고주님들은 광고 대행사와 이제 미팅을 하고 이 광고 대행사에게 우리 광고를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작 실행이 되고 이후로부터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대행사 마케터분들이 업무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진행하는 데일리 업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내용을 한번 쭉 보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는 관리를 받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혹은 혹시 이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라고 광고 대행사한테 체크를 했는데 좀 만족스러운 답변과 액션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번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데일리 업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물론 월간 업무랑 주간 업무는 다 다릅니다. 오늘은 딱 하루 진행하는 업무 14개에 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검색 광고와 배너 광고 성과 개선을 위한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상수 대리님이 읽어주시죠. 네, 광고 성과 개선을 위한 업무 리스트 하나, 검색 광고 출근 직후 광고 성과 로우 데이트를 붙여넣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검색 광고를 운영하고 그리고 브랜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매출 볼륨은 배너 광고보다 검색 광고에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의 브랜드 키워드와 제품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근데 이 내용을 광고 성과 대시보드를 보면서 하나하나 캠페인 클릭해가면서 광고 그룹 클릭해가면서 보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인사이트가 남지 않기 때문이죠.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 지표는 총 9개가 있습니다. 노출 클릭 총비용, 전환수 전환 매출액, 클릭률, CPC, 전환율, 로아스, 평균 노출 순위까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 9가지 지표에 따라서 키워드를 어제는 어떤 성과가 좋았으니 오늘은 몇 위로 노출시켜보자, CPC를 낮춰보자 혹은 높여보자 라는 인사이트를 도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저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광고주님들 진행하고 계신 광고주가 이제 대표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케팅 담당자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액션을 어제는 이런 특이사항이 있었으니 오늘은 이렇게 진행해보자 라는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상수 대리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과 조회를 위한 광고 로우 데이트를 입력합니다. 해당 작업은 전일자 광고 성과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상수 대리님이 아침에 출근을 하자마자 진행하는 업무이기도 하고, 사실 저희도 전날에 대한 매출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붙여놓고 대시보드를 보면서 저희는 성과가 이랬구나, 오늘은 어떤 액션을 취해보자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렸고요. 네. 광고 성과 개선을 위한 업무 리스트 둘, 검색 광고 제품별 매출 성과 분석. 네, 맞습니다. 광고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키워드에서 광고 예산을 소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별로 주력으로 삼고자 하는 제품을 선정하고 그 안에서도 주력으로 노출시키고자 하는 키워드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은 이렇게 저희가 로우 데이터를 붙여 넣는다고 했는데요. 이 로우 데이터를 붙여 넣으면은 대시보드, 저희가 별도로 제공드리는 이 대시보드에 제품별 광고 성과가 나오게 됩니다. 광고비, 전환수, 전환 매출액, 로아스, 이렇게 중요한 4개 지표를 한번
데이터를 붙여넣으면 이 네 가지 지표들이 정리가 되게끔 저희가 만들어 놓았고요. 해당 내용에 대한 인사이트가 광고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광고 매체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일자별, 주차별, 제품별 전환 성과를 조회합니다. 전환 성과가 좋은 제품을 파악한다면 관련 키워드 그룹의 입찰 순위를 빠르게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상수 대리님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렇게 광고주님들과 활발한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광고주님들에게 이렇게 전날에 이런 동향이 있었으니 오늘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광고주님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너무 좋아하시죠. 이런 일자별로 저희가 데일리로 데이터를 조회를 해서 이렇게 가시성이 좋게 수치화시켜서 딱 전달을 드리면은 너무 만족스러워하시고 본인이 뭘 못하고 있는지 저희가 뭘 못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제 성과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좋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상수 대리님이 이번에 세팅 늦게까지 했잖아요. 네네. 쇼핑 검색 광고 그룹핑을 늦게까지 했잖아요. 네네. 좀 그렇게 그 분류를 했었을 때 좀 중점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분류했다라는 내용을 한번 짧게 한번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우선은 저는 일단 가장 크게 이제 PC와 모바일로 좀 나눠서 캠페인을 운영을 했고 그리고 PC와 모바일 안에서도 이제 큰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그 카테고리의 고효율 키워드와 저효율 키워드를 나눠서 또 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효율 키워드를 분석했을 때 그 저효율 키워드에 사용했던 그 입찰 금액, 광고비를 이제 고효율 키워드에 넣으면서 이제 효과를 조금 더 상승시킨 거죠. 그렇죠. 저율 키워드에 쓸데없이 돈만 먹고 전원 매출이 안 나는 그런 키워드 예산을 빼고 네. 이미 실적이 좋은 고효율 키워드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세팅하는 작업을 상수 대리님이 진행을 해줬습니다. 사실 저랑 상수 대리님이랑 그리고 저희 팀장님이랑 광고주부님이랑 이렇게 4명이서 단톡방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굉장히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광고주님이 계시고 상수 대리님은 지금 그 브랜드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님들이 현재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규 브랜드를 맡을 수 없고요. 상수 대리님이 이제 담당하는 브랜드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수 대리님이 올인해서 관리하게 될 브랜드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직원 한 명을 채용한다 혹은 협력사와 협력 관계를 맺는다라는 생각으로 저희와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검색 광고 그리고 배너 광고에 최적화를 할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광고 성과 개선을 위한 업무 리스트 셋, 검색 광고 키워드별 매출 성과 분석. 네, 맞습니다. 바로 직전에 저희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과가 안 좋은 키워드에 돈을 빼고 차라리 성과가 좋은 키워드에 예산을 투여하자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검색 광고라는 게 5가지 전략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브랜드 키워드, 우리 키워드이기 때문에 타사가 1순위로 노출이 돼서도 안 되고 혹은 수수료가 높은 뭐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종합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가 우리 자사몰보다 상순위 노출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 측면에서 대표님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채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키워드는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 메인 키워드는 어느 정도 경쟁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을 뚫고서라도 적정 로아스를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노출 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이제 메인 키워드에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항목이고요. 타사가 놓치고 있는 키워드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신규로 들어가야 되는 작은 시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량으로 키워드를 등록하는 서브 키워드 전략. 우리가 운영을 했더니 실적이 좋았던 키워드가 있었네, 그럼 좀 더 상위 노출해볼까? 라는 전략으로 실행하는 고효율 키워드. 돈은 많이 쓰는데 매출은 발생 안 하는 이런 저효율 키워드. 총 5가지 키워드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는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상수 대리님이 설명해 주시죠.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성과가 좋은지 키워드 성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많게는 1만 개까지 운영하는 키워드 각각의 실적을 보고 입찰가를 결정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상수 대리님이 실제로 브랜드의 검색 광고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광고 계정에 대한 권한을 받고 검색 광고에 대한 이 5가지 기준으로 적정 CPC가 최적화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진단을 해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팀장님과 그리고 팀원들이 다 같이 캠페인 분석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먼저 진단을 드린 다음에 앞으로 이런 전략으로 입찰가를 조정해 보자라는 내용으로 먼저 제안을 드린 다음에 이제 광고를 운영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팅이 잘 되었나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대표님들과 그리고 브랜드의 마케팅 담당자분들이 계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광고 성과 개선을 위한 업무 리스트 넷, 검색 광고 경쟁사 노출 소재 모니터링 및 차별화 전략 구축. 네, 맞습니다. 어떤 키워드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브랜드들의 소재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 브랜드들의 소재들이 어느 정도 소비자들의 검색 키워드의 성질과 부합해야지 클릭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내용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짧게 정리한 내용이 곧 소비자의 키워드, 니즈에 맞는 맞춤 소재 전략을 잘 구축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근데 이렇게 떴을 때 한 번 더 눈이 가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상수 대리님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확장 소재가 잘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고 소재가 좀 가시성이 좋은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눈에 가지 않을까. 맞습니다. 확장 소재를 적극적으로 등록을 해야만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1개 샀을 때, 3개 샀을 때, 4개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가격 혜택이 크다라는 내용도 홍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브링크를 통해서 진행 중인 이벤트를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지면 자체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사 브랜드들에 비해 이 소재 지면 자체가 넓어지게 되고 소비자들도 이 업체는 되게 신경 써서 광고를 운영을 하고 있네 라는 내용을 소비자들도 인식을 하게 되고 해당 내용이 클릭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소비자들의 니즈와 일치하되 이렇게 경쟁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클릭을 받을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또 튀어야 되고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쟁사 파워링크 모니터를 통해서 키워드 검색 시 소재 경쟁력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검수를 해야 합니다. 타사 모니터링을 통한 검색 광고 소재 제안을 데일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상수 대리님이 이렇게 쭉 봤을 때 뭐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해서 네. 좀 적극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구성이 아무래도 풍부한 곳과 비교를 하면서 대표님의 광고주님의 지금 광고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장 소재를 적극적으로 등록해 달라. 그래서 CTR을 높이고 이 높아진 CTR로 품질 지수도 개선되고 같은 입찰가 대비해서 품질 지수가 높기 때문에 경쟁사들에 비해 좀 더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해당 내용은 광고주분님들이 워낙 영업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해당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광고주님들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댓글 하나가 달렸습니다. 동시 시청자 수가 있는데 지금 댓글이 너무 안 달리고 있어요. 혹시 마공사 유튜버 아니신가요?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꼭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맞아요. 이 채널 안에서도 저희가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사실 이 채널을 만든 이유가 뭐 어디 홍보하려고가 아니라 부사수들 공부를 시켜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만든 채널입니다. 그래서 꼭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가겠습니다. 오늘 14번째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좀 빠르게 해볼까요? 네. 5번째. 네, 광고 성과 개선을 위한 업무 리스트 5. 검색 광고 시간대별 광고 성과 분석 및 예산 집중. 맞습니다. 그럼 상수 대리님이 만약에 여행을 가고 싶어요. 패키지 여행을 가고 싶어요. 네. 어느 시간대에 구매할 것 같아요? 보통 일단 평일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간에는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을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 퇴근을 하고 이제 저녁 시간대쯤에 좀 집중을 해서 검색을 해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업무 시간에 여행 쇼핑하면은 혼납니다. 팀장님한테 혼나죠. 일하고 있는 거냐. 근데 패키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3, 40대 그리고 50대 여성, 남성 소비자들이 많고 보통 주부나 아니면 어머님, 아버지 분들이세요. 언제 구매를 하냐면 주말에 다 같이 모여서 TV를 보다가 홈쇼핑에서 패키지 여행 광고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걸 보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 언제 갈 거고 그때 뭐 강아지 맡아줄 수 있냐 라는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때 네이버 쇼핑과 파워링크에 검색을 해서 여행 상품을 구매합니다. 그렇죠. 그럼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광고 예산을 균등하게 쓰는 게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딱 주말 그 홈쇼핑이 집중이 되는 주말 저녁에만 파워링크 쇼핑 검색 예산을 투여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에 그 광고비를 집중을 해서 그쪽에만 노출을 시키는 게 조금 더 효율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별 입찰 전략과 광고 예산을 분배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이제 광고비가 나가지 않게 누수를 예방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아예 꺼버리는 전략도 있고 네. 아니면 최저 입찰가로 한 70원 정도로 CPC 단가를 설정을 하는 전략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 6번째. 광고 성과 개선을 위한 업무 리스트 6. 검색 광고 노출 지면별 광고 성과 분석. 맞습니다. 파워링크에 광고가 노출이 되고 쇼핑 검색에 광고 세팅을 하는데 이게 딱 네이버 통합 검색과 네이버 쇼핑에만 광고들이 노출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세팅을 딴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제휴되어 있는 노출 지면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제휴되어 있는 노출 지면에 광고 예산도 많이 투여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뭐 광고 예산이 투여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노출량이 많은데 비용이 안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휴 지면에서 노출량이 많은 경우에는 노출량이 많기 때문에 클릭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휴 지면들로 인해 품질 지수가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해당 내용을 잘 선별적으로 체크를 해서 실적이 좋은 노출 지면에만 광고를 노출시키는 거를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컨설팅을 쭉 받지 않으면 이 부분은 좀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광고 대행사를 선정할 때나 아니면 신규 마케터님들과 소통을 할 때 꼭 한번 처음은 체크 받으셔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네, 검색 광고 신규 키워드 발굴, 연관 검색어와 세부 키워드. 네, 맞습니다. 광고 대행사와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3개월부터 4개월쯤 되면은 신규 키워드에 대한 제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거 안에서만 성과를 오르고 내려보자, 입찰가를 줄이고 올려보자 라는 그 최적화만 하고 신규로 이런 키워드로 진행을 해보자 라는 내용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광고 시스템의 키워드 도구에서 연관 검색어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한번 추천해드리고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인기 검색어 해당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 카테고리에 인기 검색어 한 100위 정도를 모니터링을 해서 매달 신규 키워드에 대한 추가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추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 좋지만 또 진행해 볼 키워드가 있지 않은가를 계속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이제 배너 광고죠. 네, 배너 광고 출근 직후 광고 성과 로우 데이터 붙여넣기. 맞습니다. 검색 광고와 동일합니다. 배너 광고도 붙여넣는데 하나의 지표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바로 광고 소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이미지를 보여줬을 때, 어떤 동영상을 보여줬을 때 실적이 좋았다라는 점을 판단하기 위해 붙여넣는 내용이고 이거를 붙여넣었을 때 이렇게 됩니다. 붙여넣었을 때 제품별 성과를 분석할 수 있죠. 그렇죠. 소재가 이렇게 4개가 운영이 됐다 하더라도 어떤 소재에는 고효율 소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소재는 저효율 소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효율 소재를 발견한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판단을 해서 더 이상 투자하고 싶지 않은 소재다라고 판단하면 빠르게 오프시켜주고 성과가 좋은 소재에만
광고 예산을 받을 수 있게끔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너 광고도 검색 광고와 마찬가지로 디테일한 체크와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자, 이제 10번째입니다. 배너 광고 타겟팅별 성과 분석입니다. 네, 배너 광고를 집행하다 보면은 배너 광고도 타겟팅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뭐 홈페이지 방문해 떴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리타겟팅을 할 수도 있고, 리타겟팅을 하고 싶은데 모수가 부족하다라면 메타에서 픽셀을 바탕으로 유사 타겟팅을 생성할 수도 있고, 혹은 장바구니에 담았던 사람에게 최종 결제를 유도하는 장바구니 타겟팅도 할 수 있고, 혹은 관심사 타겟팅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육아에 대한 소재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육아에 대한 소재를 만들고 괜한 직장인들에게 광고를 노출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기 엄마를 위한 소재를 만들었으면 애기 엄마 핸드폰 속에 떠야 되는 게 사실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 타겟팅을 명확하게 선별을 하고 그 타겟팅 안에서 맞춤 소재가 노출되고 있는지, 또 저효율 타겟팅이 있다면 빠르게 꺼야 될 타겟팅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누구에게 광고를 노출했을 때 전환 성과가 좋았는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관심사 타겟팅, 리타겟팅, 유사 타겟팅을 병행하면서 고성과 타겟을 발굴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수 대리님이 진행했었을 때 사실 예산이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타겟팅을 다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상수 대리님이 생각을 했었을 때 처음에는 이 타겟팅의 성과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추천해 줄 만한 타겟팅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카테고리를 나눴을 때 해당되는 관심사 타겟팅을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그 후에 픽셀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탈된 자들에 대한 리타겟팅을 진행하는 순서로 보통은 진행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상수 대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규 고객을 위한 픽셀의 모수를 쌓기 위한 타겟팅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모수를 바탕으로 살 때까지 계속 광고를 노출시켜주는 리타겟팅 광고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략은 보통은 이제 월별로, 주차별로 쭉 이루어지게 되고, 어떤 타겟팅을 신규로 들어갈 때 혹은 버릴 때는 광고주와 확실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성과를 폭발적으로 집중하고 싶으신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상수 마케터님께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타이트하게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째 업무이죠. 11번째 업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배너 광고, 광고 소재별 성과 분석입니다. 예, 이거까지 말씀해 주세요. 네, 반응이 좋은 소재를 분석하고 소재 강화 전략을 구축하면서 신규 소재를 기획하여 광고주에게 전달합니다. 네, 해당 자료는 상수 대리님이 어떤 광고주님의 브랜드를 한 달 동안 운영을 하고 운영한 대상으로 월간 레포트를 작성할 때 나갔던 자료입니다. 그 안에서는 우리가 성과가 좋았던 소재는 어떤 소재인지, 경쟁사들은 어떤 소재를 제작을 해서 어떤 소구 포인트를 강화하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저희는 보통 회의 시간에 안건으로 꺼내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재, 특정 소구 포인트, 예를 들어서 특정 슬리퍼를 파는 업체의 경우에는 운동선수의 인터뷰 영상 소재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운동에 대한 관심사가 있으신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광고를 노출시켰다라는 내용이 회의에 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으로 광고 소재별 성과 분석을 하고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자, 12번째입니다. 노출 위치별 성과 분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너 광고도 페이스북을 예로 들자면 배너 광고도 이제 노출 지면별로 성과와 어떻게 보면 노출 지면별로 소비자들의 특성이 좀 모여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런 재밌는 글도 읽었어요. 스토리에는 가볍고 짧게 20, 30대가 흥미성으로 볼 수 있는 소재들이 먹히고, 혹은 이제 릴스에서는 대체로 어느 정도 공부 그리고 비즈니스 서비스 이런 내용을 고지식하게 풀었을 때 릴스에서 먹힌다라는 내용도 사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항목이긴 하지만 노출 지면별로 릴스,
스토리, 그리고 네이티브 배너 및 전면 광고 등 노출 지면에 따른 실적은 저희가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파워링크와 마찬가지로 끌 수 있는 그 노출 지면, 꺼야 되는 노출 지면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노출 지면 중 황준호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노출 지면 중 어디언스 네트워크는 어떨까요? 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네, 페이스북 제휴 지면 중에 여러 가지 페이스북과 제휴를 맺고 있는 노출 지면에서 광고가 노출되는 지면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돌린 다음에 그리고 어드밴티지 노출 위치라는 항목을 체크해봤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운영된 결과를 먼저 보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돈만 많이 쓰는 노출 지면이다 하면 끌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았다라는 내용 인사이트를 얻었다면 이 노출 지면만을 위한 광고 그룹을 별도로 파서 예산을 투여해 볼 것 같습니다. 다 다릅니다. 사실 분석을 해보고 지면별 성과를 먼저 비교를 해본 다음에 결정해보는 것이 순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13번째 2개 남았습니다. 13번째입니다. 네, 배너 광고일 경우 경쟁사 광고 소재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죠? 페이스북 광고 라이브러리죠. 그쵸. 모든 광고의 소재들이 담겨져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저희도 좀 한번 베껴볼 만한 잘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나라는 내용을 할 때, 타사 모니터링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네. 그 안에서 동영상 소재, 이미지 소재로 소구 포인트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특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모니터링해서 저희는 소재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도 운영을 한다, 타사를 한번 따라도 해본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자, 13 근데 넘어갔더니 14 근데 내용은 똑같네요. 사실 저희는 13번째가 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오늘 13번째 검색 광고부터 시작을 해서 배너 광고까지 저희가 진행하는 데일리 업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데일리 업무예요. 네. 주별 업무는 다르죠. 월일 말이 끝나면 광고 실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상수 대리님처럼 월간 레포트를 작성해서 광고주님께 나가기도 하고 다음 달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월간 업무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총 13가지 업무로 자신들의 광고를 최적화시키고 싶으신 광고주님 혹은 마케팅 담당자님이 계시다면 정말 올인할 수 있는 한번 상수 마케터님께 한번 연락을 한번 주셔서 광고에 대한 상담을, 컨설팅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상수 대리님이 한번 마무리 멘트 한번 쳐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문의를 주신다면은 성심성의껏 친절한 상담과 이제 저희와 진행을 하게 되었을 때 세심하게 다 관찰을 해서 월별, 주별, 일별, 데일리까지 전부 다 상세하게 통계 지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릴 테니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모든 브랜드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수 대리님과의 광고주님과의 합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대행사는 무조건 왜 이거 안 해줘, 왜 이거 안 해줘 이렇게 푸시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저희와 소통하고 의논해 나가면서 이 목표 로아스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협력사가 될 브랜드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